그런 관심도가 많이 없었어요. 아무래도 태국은 또 무에타이라는 또 무술이 있으니까. 근데 협회 자체도 무에타이 했던 그 사람들이 뭐 사무총장도 하고, 그리고 그 전에 한국 코치 쓰기 전에는 어떤 그런 대표 선발전이 없어서, 또 선수들 그 선발 자체도 이제 무에타이 선수로 많이 이렇게 구축을 했더라고요. 사실 뭐 그 전에 있던 대표 선수들이 뭐 국제대회 뭐 조그만 대회도 많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경험은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태권도가 아니었거든요. 어떤 주먹도 쓸 수 있고 뭐 발치 쓸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, 이게 태권도 시합 나가도 되겠다. 근데 무에타이랑 태권도랑 자체가 제일 큰 자체가 이 룰이 너무 달라요. 무에타이는 잡아야 되고 또 무릎을 올려서 차야 되고 하기 때문에, 태권도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? 잡으면 안 되고.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협회랑 얘기를 했죠. 어쨌든 8개월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내가 뽑아서 아시안게임을 한번 해보겠다. 사실 처음에는 좀 어쨌든 제 말을 들어줬지만은 부담이 간 게 전혀 국제대회를 뛰어본 선수들이 아니었어요. 그 새로 제가 선발한 선수들이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, 또 하지만 또 훈련량도 많이 늘리고, 또 선수들과 또 100% 말은 안 통하지만은 그래도 느낌으로 선수들과 한번 해보자. 그때는 또 너무 좋았던 게, 선수들 자체도 정말 배우려고 하고 태권도를 정말로 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도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습자지였던 것 같아요. 진짜 어떤 훈련을 시키고 어떤 기술을 가르쳤을 때 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이 가르치는 사람은 느낄 수 있거든요. 근데 뭐 사실 저도 부담이 됐던 게, 저 전에 있던 코치님이 세계 선수권자였어요. 세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 갖고, 그분이 가시고 제가 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국제적인 그런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고,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혈기왕성한 그런 또 젊은 혈기로 그냥 열심히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. 다행히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태국에서 처음 은메달을 2개를 따갔고, 다시 이렇게 협회에서 다시 이렇게 프로포즈가 왔죠. 2002년도에 그 진짜 이 무에타이 선수를 빼고 태권도 선수들만 해서 시합을 가갖고 이제 은메달이라는 게 나니까, 그때가 가장 처음 저한테도 많이 믿음을 준 거고,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. 근데 저희가 처음 태국 같은 경우는 처음 성적이 여자에서만 나왔어요. 여자 선수가 올림픽이나 뭐 세계선수권이나 이렇게 보면 갖고, 남자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처졌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남자 선수들이 또 이제 성적을 내고 하니까,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계선수권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금메달 뭐 하나,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좀 따거든요. 근데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, 사실 처음부터 은메달 땄던 팀이 아니고, 사실 뭐 32강, 뭐 16강, 뭐 8강, 뭐 동메달 하나, 그다음에 동메달 2개, 은메달 하나, 뭐 이렇게 왔던 팀이고.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떤 그 특정 선수가 시합 나가서 계속 메달 따는 게 아니라, 이 선수가 금메달 땄었는데 다음엔 또 이 선수가 또 따고, 그러니까 지금 분포가 골고루 하다 보니까 이런 팀 분위기 자체가 이제 나도 이제 할 수 있다는, 아, 나도 이제 나가면 이제 아시안 선수권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뭐 큰 대회에서 나도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, 지금 태국 팀에서는.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,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. 뭐 시합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다, 내가 진짜 난 한다, 이런 마음으로 갖는 거라 좀 다른 마음으로 갖는 거랑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어떤 그런 분위기가, 지금 어떤 선수를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선수를 만나도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사실 뭐 진다고 생각하고 시합을 뛰었겠지만은, 지금은 뭐 저 역시도 한국 선수를 이기는 게 가장 큰 또 목표고 또 욕심이고, 근데 선수들도 이제
제 뜻을 받아서 이제 어떤 선수를 만나도 이제 뭐 자신 있게 뭐 이렇게 뭐 배운 대로 다 하니까 좋은 성과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태국 사람 자체가 굉장히 순진해요. 동남아 쪽 사람들이 또 날이 더우니까 많이 또 게으르고,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과연 정말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, 그러니까 저희는, 그러니까 제가 가장 또 스파르타식이지만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예의 범절이거든요. 사람 인성을 갖고, 처음에 뭐 말도 전혀 안 통했지만은 뭐 날씨도 덥고 하니까 굉장히 게을러요. 그래서 운동 시간이 뭐 이렇게 새벽 6시 하면 뭐 10분, 20분 이렇게 늦어요. 그럼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뭐 코치 선생님 전에, 감독 선생님 전에 와서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,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뭐 무슨 이런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갖고 운동을 안 시켜서 그냥 다시 숙소를 보냈어요. 저희는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선수는 이해가 안 가죠. 아,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 안 시킨다 그랬더니, 나중에 돼서 이제 와서 운동 시간에 늦으면 운동을 못 하는구나. 그런 부분이 운동보다도 정말 기본적인 그런 진짜,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안 되면 아무리 나중에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도 사실 인성이 안 좋고 좀 그러면, 그래서 저는 운동 시간에도 굉장히 좀 무섭게 하는 스타일이고,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뭐 행동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좀 어긋난 행동하면 제가 또 많이 좀 이제 뭐 방콕 사람들도 이제 스포츠로 해서 이제 더 잘할 수 있고, 뭐 방콕 사람들은 뭐 게으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,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된 거예요. 그때 당시에 또 이 방콕에 있는 또 재력가들이 그 뭐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, 그 선수한테. 그 선수가 또 집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도요타에서 차도 한 대 주고, 집도 없다고 하니까 뭐 주택공사에서 집도 하나 주고, 그러니까 처음 메달을 딴 선수니까 이 혜택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. 근데 그 다음에 2008년도 때 베이징 은메달 딴 친구는 그 선수 반도 안 됐죠. 이 선수가 먼저 이렇게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선수는 조금 이제 덜 했죠. 은메달을 땄는데도. 태국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태권도를 하면서 뭐 국제대회에서 입장을 하면 정말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은 뭐 제외하고도 아시안 게임 뭐 세계 선수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금메달 따면 4천만 원, 뭐 은메달 따면 2천만 원, 1천만 원이기 때문에, 사실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한 평균적으로 한 300불 정도 되거든요. 한 30만 원 정도 월급이,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.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상금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면서, 또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도 어떤 한국처럼 세계 선수권자도 많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많잖아요.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태권도에서는 그런 히어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메달을 따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또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.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지금 협회에서 얘기하는 게 한 100만 명. 그게 사실 한 2만 명? 그 숫자가 확 된 게 2004년도 동메달 따고 그 친구가 진짜 국민적인 스타가 되면서 한 50만 정도로 됐어요. 그때 당시에도 뭐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. 동네 뭐 진짜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도복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, 뭐 태권도가 태국에서 이 자리 잡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. 스포츠의 이 태권도라는 이 지금 이 매개체가, 아마 그전에는 태권도 하면 국민들이 거의 몰랐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가장 포커스를 많이 받고, 아시안 게임이나. 근데 지금 그전에 우리나라처럼 학교 체육이 지금 뭐 태권도가 많이 있듯이 우리나라 거의 다 무에타이였어요. 그 태국에 있는 그 초, 중, 고등학교. 근데 지금 거의 없어지고, 그 가르쳤던 무에타이 지도자들도 지금 태권도로 거의 다 전향을 해갖고, 제가 한번 무에타이에 배웠던 사범들을 태권도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. 일주일 동안. 기분 발차기를 가르치고 태권도 룰을 다시 가르치고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태권도가 참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지 않습니까? 어떤 뭐 띠를 봐도 하얀 띠부터 해서 어느 정도 지난 뭐 노란 띠 심사를 보고, 무에타이는 그게 없거든요. 지금 태국은 또 이제 조금 이제 경제도 성장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부모들도 이제 깨고,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태권도가 더 이제 무에타이를 이제 그 위치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. 가장 좋아하는 게
어떤 그런 승급심사 제도라든지 어떤 학교에서 못 가르쳤던 그런 인성 같은 거를 태권도 체육관 가서 배워오니까 부모들이 더 이 태권도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. ทีมเทควันโดแน่นอนน้องไอนะฮะเล็ก เป็นคนไทย นายโอ้โหไม่ได้ตอนนี้นะครับทีมเทควันโดได้หนึ่งแต้ม They love me like I was a brother. They protect me. Listen to